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적 자율론입니다. 자,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에 놓인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양육과 보호를 요구할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가 아니라 이 권리로서 주장된다는 것은 적절히 어떻게 돼요? 양육과 보호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사회와 국가에서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요구를 수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권리와 어떤 면에서는 이 권리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우리가 요소를 우리가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권리가 주장된다는 것은 적절히 어떻게 양육과 보호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사회와 국가에서 여기에서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수용할 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청소년을 성인들의 온정적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했던 보호주의 입장은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전반기부터 어떻게 돼요? 이때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지배적인 이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역사적 발전을 거치면서 청소년의 자율적 결정 능력에 대한 이제 신뢰가 확대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더 많은 권리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제는 확대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그 어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이 자율성을 신뢰하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인식이 어떻게 돼요?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자율적 능력이 있다 또는 없다는 식의 어떤 선언적 판단도 보호적인 입장과 그리고 해방론적 입장 가운데 하나를 이제 택하라는 것도 청소년 권리에 접근하는 올바른 태도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자율적 행사 능력은 권리를 존중받고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또한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행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자율적인 권리 행사의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능력 위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이 가치 있는 경험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행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자율적인 권리 행사에 취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청소년의 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리고 권리의 주체로서 이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자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개별 청소년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청소년 유엔 어린이 청소년 조약에 따른 인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 청소년 조약에 따른 인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자, 가정에서는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생존과 이 발달을 확보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청소년 의사에 반해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자,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함께 학대나 방임, 착취 이런 걸 당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그 다음에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으로부터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학교에서부터 받아야 되는 어떤 것이냐? 학교에서 받아야 될 것은
이제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가 있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런 종교의 자유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독교 학교에서는 이제 이 그 예를 들어서 세풀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독교의 견해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법조계에서는 그러면 대체 교육 과목을 편성해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대립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인정을 하지만 대체 교육 과목을 선정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사 평화적 집회를 자유하고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간섭과 비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자, 무상교육을 비롯해서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 청소년의 존엄성과 조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학교 규율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있다. 그 다음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유엔 헌장의 정신에 합치된 교육에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휴식, 여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조약의 원칙과 조약이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를 알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냥 한 번씩 쭉 훑어보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권리, 어떤 그런 인권의 내용이 있느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와 대중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휴식과 여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착취와 노동 어떤 그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고 마약과 항정신성 약품으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자유를 박탈당할 경우에 고문과 사형, 비인간적인 취급으로도 보호될 권리, 보호인의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형사 절차에 놓인 경우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보증받을 권리와 사회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이제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유엔 청소년 인권 조약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조약이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자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과 규범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육과 보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율적 결정 능력에 대한 이 존중에도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청소년의 존재적 특수성에 합치되는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은 전문가 총 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칠드 즉 어린이에 대한 정의와 조약의 일반 원칙 그 다음에 구체적인 권리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항유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누구냐? 모든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개별 청소년 혹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각별히 요구되는 인권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의 일반적인 삶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인권은 크게 가정에서의 어떤 청소년의 인권과 학교에서 그다음에 사회에서 그다음에 뭐 가정과 학교, 사회라는 이 생활 영역에서 청소년의 위치 그리고 그 속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침해받기 쉬운 권리의 내용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는 권리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즉 한국 사회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핵심적인 인권으로서의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 권리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 청소년 조약에 따른 인권의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요? 당면하고 있는 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동시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보장해 주고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 보장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체득해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청소년 정책의 가장 어떠면은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공교육인데 요건 이제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 청소년의 대부분이 자 중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만큼 학교 신분 즉 학생 신분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가를 명료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는 학교 교육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 권리는 뭡니까? 청소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학교 규율 하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학습할 권리,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학습할 권리, 또 뭐냐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학교 규율과 여전히 남아있는 체벌, 그리고 학생의 소명 기회가 거의 없는 일방적인 징계, 그리고 수시로 불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소지품 검사,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어떤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학교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받는 것이 아직도 요원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빨리 이제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의 침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 침해 현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학생으로서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어떤 제도적 공간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벗어난 어떤 시 공간에서도 학교의 요구와 규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돼요? 자, 지배적인 학교 문화를 분석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떠한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은 입시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순종적인 태도를 갖춘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적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 조건을 분석해내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착되어 온 이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질서나 어떤 식민지 시대에 성립된 어떤 중앙집권적 관료체제, 그리고 해방 후에 한정된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파행적인 교육열, 그리고 어떤 경제적 효율성, 이런 것들이 지배되는 이 교육 정책 등의 사회 문화적 특성이 학교 교육의 내용을 결정짓는 어떤 핵심적인 토대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덧붙여서 보면, 자, 최근에 뭐 특기라든지 적성교육,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요? 학교 교육 과정은 입시유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구조하에서 형성된 학교 교육은, 자, 표면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암기 위주의 이런 단편적 지식을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는 획일주의, 권위주의, 경제적 동료 관계, 이런 것들을 학습하도록 만들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순종적인 태도만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하냐 하면, 이 입시 문화가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뭐 전체 학교의 어떤 목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 유지의 어떤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변칙적인 어떤 그런 보충 수업과 이런 어떤 자율학습의 어떤 강제적인 운영, 그리고 공휴일에도 등교하는 일부 학생들, 그 다음에 비교 모의고사 등 과다한 실험 실습, 학교별, 반별, 학생별 성적 비교를 통해서 서열화, 그 다음에 입시 문화로 얼룩진 학교의 단편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전시적인 동원 어떤 체제와 흡사하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입시 문화 속에서 학생들을 교사가 가르치는 엄청난 양의 단편적 지식을 암기하는 학생들은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지식의 내용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어떻게 돼요? 시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대학 입학 시험에서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정답형의 이분법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성적은 어떻게 돼요? 자, 단순히 학생들이 교사가 전해주는 지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 학생들을 어떻게 돼요? 차별화하고 서열화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은 어떻게 돼요? 곧 능력을 의미한다는 이 잣대로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차별화된 위치에 객관적인 것으로 이제 인식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능력과 그리고 학교의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로서 인정받고 그리고 명문대학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는 학교가 어떤 면에서는 우수한 학교, 잘 가르치는 학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서울대학교를 얼마 보냈느냐라는 것이 학교의 어떤 서열화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수준에 우리가 지금 이뤄가고 있다. 그리고 성적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이제 입시 문화 속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상급 학교 진학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성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특히 이제 열등감, 이 차별 대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만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학교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교사나 친구들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형성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경쟁적인 동료 관계를 강요하는 이 학교 문화 속에서 불안과 불신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시 문화 어떤 그 지배에 그 숨막혀 하면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수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의 내용보다는 졸업장 획득이라든지 입시에서의 어떤 성공 여부가 보다 중요한 어떤 가치로 이제 인식돼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교육 내용의 사용 가치보다는 졸업장이라는 이 교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제 그 학력 사회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 논리와 철학보다는 전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경제적 논리에 학교 또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나고자라는 낙인과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학생들 또한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시 문화는 어떻게 돼요? 단편적 지식의 암기만을 강요하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된 온순한 국민을 생산하고자 하는 어떤 국가의 의도, 순종적인 노동력을 요구하는 자본의 의도, 그리고 가족 단위의 입시 출세 위주가 보편화된 가운데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의 학생들의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유지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해서 청소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인권조례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무려 80.9%의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아무런 안내 및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실적으로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통제 위주의 어떤 권위주의 문화가 지배되고 있다. 통제 위주의. 그래서 학교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문화는 뭐냐면 통제 일변도의 어떤 권위주의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의 체제 하에서 근대적 학교 교육 제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도입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는 학교 문화를 특징짓는 핵심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일제는 식민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채 교사와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가부장적 이 전통 문화 이거와 결합되면서 어떻게 돼요? 학교 현장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료적이고 폭력적 문화는 해방 이후에도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되고
학교 현장 속에서 핵심적인 문화로 고착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어떻게 돼요? 뭐 통제 위주의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해 나가는 일의 문화에는 익숙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주어진 지시에 복종하는 것, 이것에 더 익숙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자율적 주체로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고 어떻게 돼요? 자신과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학생답다는 생각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권위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학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강요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돼요? 천국, 반항은 어떻게 돼요? 지옥. 뭐 이렇게 이제 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내 구성원들 간의 엄격한 유계 질서는 권위주의 문화를 양산하고 그리고 이를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금지사항으로 가득 차 있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복장 검사, 두발 검사, 소지품 검사 이런 검열을 통해서 통제를 일상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율의 준수와 위반에는 그에 걸맞는 또 어떻게 돼요? 상벌을 부과함으로써 규율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유지될 수 있도록 강제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학생 인권조례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에 당연히 가지는 이제 권리나 자격인데 이제 이강수라는 분은 학생은 인간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 존재. 그래서 배우기 위한 이 제약관계의 유무에 대한 어떤 그런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학생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인권의 근거가 있고 또 이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학생은 인간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학생은 사회적 지위다. 사회적 지위. 학생은 사회제도에 의해서 생산된 사회적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간섭 내지 통제는 학생에 대한 어떤 양육, 보호, 교육, 선도 이런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학생은 강제적 집단이라보다는 의무적 선택적 집단이다. 그래서 학생의 지위는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 또는 선택에 따라서 획득되는 특수한 지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 개인 신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지위에 부여되는 일정한 특수성까지 선택되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학생 인권 조례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인권 정의란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의 권리와 의무 규정에 대해서 제정한 조례가 우리가 이제 학생 인권 조례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우리가 살펴보면 제정 배경 아까 이제 우리가 봤고요. 제정 배경은 이제 경기도를 비롯해서 강주광역, 서울특별시 각 교육청에서 이제 인권에 대한 어떤 재정 공포를 통해서 학생 인권제를 이제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가 시행되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는 2009년도 4월 8일 날 경기도에서 초대 민선 교육감으로 누가 됩니까? 이제 김상곤 이제 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학생 인권에 관한 법안 마련이 이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은 어떻게 됐냐면 제1장 총칙서부터 제 이제 5장까지 47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자,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13조 초등학교의 근거에 의해서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목적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학생조례 인권의 정의를 한번 보면 학생의 어떤 학생의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간수법에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이 권리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책무는 어떤 것이냐? 자,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해서 교사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로서의 의무도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차별받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은 성별이나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12장 인권과 자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벌받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학생들도 가진다. 근데 하여튼간에 이런 걸 만들면서 학생의 인권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책무, 의무가 좀 어떤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물론 간접적으로도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벌을 하게 되면 교사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상황도 있고 이제 그런 농담도 있었잖아요.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때리면 그거는 뭐 부모가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때리면 그거는 처벌을 교사를 뭐 처벌하는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처벌을 금지하고 체벌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한다. 학생은 야간 자율학습, 보충 수업 등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뭐 이런 어떤 자율적인 권리가 있고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뭐 두발, 용발 등 이런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고 사생활의 자유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 이가 긴급한 일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수시분 검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런 어떤 또 이제 사생활의 자유가 있고 또 비밀 보호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교회에서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런 의사 표현의 또 자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봤지만 인권은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의 인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인권이라는 어떤 개념은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얘기를 할 게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가지는 어떤 권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권이다라고 이제 얘기할다. 그거는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기말고사 여러분들 또 시험 문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